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재영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저번주에 아이들 방학이라 잠깐 여행을 다녀오느라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1년차가 끝나고 2년차가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심장내과를 하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이제 심장내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cardiology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올 때는 솔직히 cardiology보다는 저는 oncology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기초 연구도 좀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캔서가 치료하기도 힘들고, 저는 의사가 돼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좀 불치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기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항상 그 학생 때부터 꿈꿔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 기초 연구와 온콜로지를 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캔서 트리트먼트를 좀 이렇게 마련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온콜로지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온콜로지를 돌 수가 없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2년차 때부터 온콜로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차 때 이제 카디올로지 돌고, 뭐 카디올로지도 괜찮네, not bad,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2년차 때 이제 제가 온콜로지를 돌고 싶다 그래서 온콜로지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 온콜로지 그 로테이션이요, 그때 당시에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그 힘든 로테이션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소헤일 차두리라는 이 분이 그 저희 온콜로지 이제 프로그램을 담당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프로비나 커버넌트 메디컬 센터, 그 다음에 크리스티 클리닉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되게 좋은, 진짜 정말 훌륭한 온콜로지스트예요. 근데 일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온콜로지 이제 로테이션을 돌면 이게 이분은 이제 인페이션트, 아웃페이션트를 두 개 다 해요. 그래서 보통 7am부터 시작을 해요. 7am에 이제 프로비나 코버넌트 메디컬 센터에 가야 돼요. 프로비나 코버넌트 메디컬 센터에 가서 인페이션트를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인페이션트가 몇 명이냐면요, 뭐 보통 한 두세 명 정도는 되고요. 아니면 많게는 뭐 5명에서 6명까지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인페이션트를. 그러니까 7시에 가서 봐야 되는데 한 8시 정도까지 이제 회진을 돌아야 되거든요. 8시에는 라운딩이 있어요. 그러면 7시에 가면 5, 6명 못 보니까 또 신안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6am에 일어나서 6am 정도까지 가죠. 6am에 가서 이제 그 프로그레스 노트, 그러니까 어제 봤던 환자는 금방 볼 수 있는데 신안이 또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까지 봐야 되니까 6시에 가서 인페이션트 환자를 봐요. 그럼 이제 8시에 닥터 차드리랑 이제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닥터 차드리랑 라운딩을 하고, 이제 한 8:30, 9 정도 되면 이제 프로그레스 노트를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딕테이션 해야 돼요. 그러면 딕테이션은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차팅 시스템이 없어서 딕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클리닉에 가야 돼요. 그때가 이제 크리스티 클리닉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크리스티 클리닉에 가서 이제 아웃페이션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웃페이션트가 얘가 더블 부킹을 해놔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초진 환자는 한 30분, 40분 정도 시간이 돼 있고요. 재진 환자는 한 15분, 20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얘가 아웃페이션트 더블 부킹을 해놔서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오전 동안 거의 한 12명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심을 먹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1:30부터 또 이제 환자를 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웃페이션트를 보는데, 이때도 거의 한 12명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12명, 24명 정도면 진짜 많은 거예요, 환자를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환자들을 거의 모든 걸 다 케어해야 되거든요. 신환이면은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물론 12명을 제가 다 안 봐요. 그러니까 닥터 차드리가 6명 보고 제가 6명 보고 이런 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닥터 차드리가 6명, 제가 6명 보는데,
닥터 차두리는 이제 제가 본 환자까지 봐야 되니까 닥터 차두리는 12명씩 보는 거죠. 저는 6명만 보고. 근데 6명 보기가 이게 벅차거든요. 2년차 때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전날에 미리 환자 리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환자를 제가 볼지 몰라요. 12명 중에. 24명 중에. 그러니까 닥터 차두리가 그날 딱 보고 내가 이 환자 보고 나서 자기가 딴 환자 보고 또 그 다음에 환자가 와서 제가 이 환자 보고 닥터 차, 그러니까 어떤 환자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 24명의 환자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능력이 뛰어나면 당일날 가서 이렇게 대충대충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영어도 안 되고 일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12명 환자 차트를 다 보고 미리 차트를 다 써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다가 그때는 미국인 A4가 아니죠. 레터지에다가 한 장을 한 4등분 정도 해서 한 환자당 대충 그러니까 뭐 콜론 캔서면 스테이지가 뭐고 무슨 키모를 몇 차례 하고 있고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온콜로지 다 까먹었는데 CT로 뭐 팔로우업을 하는지 펫CT를 하든지 뭘로 하든지 이제 쭉쭉쭉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온콜로지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전에 얘기하는 비탈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비탈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이제 책을 좀 알려줬어요. 온콜로지 책을. 그래서 그때 매뉴얼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게 그런 걸 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진짜 그 모든 챕터를 거의 다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미리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진짜 24명의 환자를 다 써갔어요. 어떤 환자 볼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끝나면 이제 한 5:30 PM 정도 되죠? 그럼 그때 이제 딕테이션을 해야 돼요. 오전 환자, 오후 환자를 다. 물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오전에 본 환자 딕테이션하고 오후에 본 환자 딕테이션 하겠지만 좀 안 되면 또 환자가 막 몰아닥치고 그러면 딕테이션 할 시간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딕테이션 하고 또 문제는 이제 6:30에 집에 가는 게 아니죠. 6:30에 하면 또 인페이션트를 보러 가야 돼요. 왜냐면 인페이션트 중에 문제가 있는 환자도 있고 신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프로비나 커버넌트 메디컬 센터로 다시 가요. 그럼 한 7:30가 되면은요 이제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로테이션은 아니죠. 아침에 6:00부터 7:30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Saturday, Sunday는 오프예요. 그러니까 Monday to Friday인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뭐라 그럴까 겁을 먹어하는 그런 로테이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콜로지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했죠. 근데 결론은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24명의 모든 차트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를 볼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닥터 차두리가 파키스탄 출신인데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 그러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를 되게 좋아해서 제 생각엔 프로그램에 되게 얘기도 잘하고 제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렇게 온콜로지를 돌았는데 제가 온콜로지를 돌고 나서 든 소감은 제가 이제 의사지만 의사 중에는 이제 무뚝뚝한 의사도 있고 뭐 다정다감한 의사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약한 의사인 것 같아요. 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환자들한테 막 할 수도 없고 캔서가 걸린 환자들을 보면 제가 너무 슬퍼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센시티브하죠 그래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암이 걸려서 키모를 하고 팔로우업을 하러 와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CT에 이제 전이가 돼 있고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너 이제 전이가 됐어. 그럼 환자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울고 하여튼간 뭐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키모를 해도 반응도 없어서 너 몇 달 뒤에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너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모든 환자들 다 캔서에서부터 살릴 수는 없으니까 의사가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들한테 배드 뉴스를 전하는 게 이건 진짜 못하겠어요. 저는 의사로서 굿 뉴스를 전하는 게 좋은 거면 배드 뉴스를 전하는 게 나쁜 건데 그게 상세가 안 되더라고요. 굿 뉴스를 전할 때보다 배드 뉴스를 전할 때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한 달을 돌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온콜로지를 하고 싶으니까 정말 책도 많이 읽고 환자도 많이 보고 많이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느낀 게 이거는 내 스페셜티가 아니구나. It's not my specialty.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지금은 이 닥터 차두리가 노르트웨스턴에 가 있네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제 멘토였던
에이브람 코첼, 그 다음에 한국인이었던 벤 리, 일렉트로피지올로지, 그 다음에 닥터 락시미 이런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를 만나면서 이제 온콜로지보다는 카디올로지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온콜로지 쪽보다는 카디올로지 쪽이 조금 더 크로닉하게 매니지를 하지만 물론 이제 카디올로지도 이제 heart failure 해서 이제 end stage heart failure고 뭐 트랜스플란트가 없으면 6 months, 1 year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그냥 돌아가시더라도 금방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프리딕션 할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큐어가 안 되는 경우도 없고 뭐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 치료 스텐트 넣어야 되면 스텐트 넣고 심근경색 와서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돌아가시는 거니까 카디오제닉 샥 뭐 트랜스플랜트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콜로지보다는 카디올로지 쪽으로 결정했고 또 카디올로지도 이제 베이직 리서치가 많으니까는 제가 이제 어떻게 컴바인 할 수 있는 게 좀 됐어요. 그리고 워낙 저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뭐 이제 어블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ICD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데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 리서치와 카디올로지를 접목시켜 보자. 그래서 카디올로지 베이직 리서치 그 다음에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됐죠. 예. 그래서 2년차 때는 이제 1년차가 끝나고 2년차 때는 이제 펠로십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스페셜티가 저한테 맞나 이런 걸 조금 많이 그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